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는 시중진담의 호원장입니다. 먼저 보톡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보톡스는 정확하게는 상품명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일반명은 보툴리늄 톡신 A형이라는 이름이고요. 즉 보톡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소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도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 독소에 해당합니다. 사실 보톡스는 사망에 이를 수까지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 중 하나인데요. 이 기원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병사들이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소세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이 보톡스를 소세지 포이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걸 연구해본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근육 마비 독소였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근육 마비 효과를 매우 극미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육 이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즉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보톡스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일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보툴리늄 톡신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정확하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말단에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에서 다른 분지가 생겨나면서 재신경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를 전문 용어로는 엑손 스프라우팅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보톡스가 효과가 영원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톡스의 목적에 따라서 아간면 영역에서 사용하는 보톡스를 크게 분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킨 보톡스가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의 경우는 타겟은 표피에서 진피층이고요. 주로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피부결, 피지, 모공, 그리고 잔주름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가끔 다한증의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이 스킨 보톡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정근 보톡스의 경우는 안면의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보톡스고요. 주름을 개선하거나 표정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눈가주름을 펴거나 이마주름을 펴거나 입꼬리를 올린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표정근 보톡스에 해당합니다. 기능성 보톡스가 사실 정말 치료용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근, 씹는 근육, 측두근, 두통을 나타낼 수 있는 근육이고요. 승모근 혹은 타액선 등을 타겟으로 하며 근육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비대한 타액선 혹은 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는 타액선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능성 보톡스는 통증과 분비 기능을 조절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부피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턱관절 환자한테 측두근과 교근에 동시에 주사를 해서 턱관절의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교근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V라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구강화 감면외과 수술 중에는 이하선, 즉 귀 밑에 있는 타액선에 종양이 생겨서 적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프레이 신드롬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 신드롬은 이 귀밑샘의 적출 과정에서 분비 도관들이 잘못 나으면서 쉽게 말해서 침샘과 땀샘이 섞여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프레이 신드롬이 있을 경우에는 식사 시에 땀이 나거나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즉, 밥을 먹는 미각 자극에 땀샘이 반응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보톡스는 당연히 기능성 보톡스로 보아야겠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용도와 목적, 자입 깊이, 용량 등이 목적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는 점인데요. 통상적으로 스킨이나 표정근 보톡스의 경우는 한 부위당 1에서 3유닛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기능적 보톡스의 경우는 한 부위당 20에서 50유닛 정도를 나누어 주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환자분들에게는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기능적 보톡스가 주입 역시도 훨씬 정교하게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내성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내성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통상적인 보톡스의 경우는 보툴리늄 톡신에 복합 단백질이 결합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WPC, 농축 유청 단백질과 WPI, 분리 유청 단백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WPC는 실제로 유청이 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당이 남아있어서 배가 아플 수 있고요. WPI는 그런 게 없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요. 즉, 보툴리늄 톡신 자체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툴리늄 톡신 자체에 붙어있는 복합 단백질에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입자의 크기도 보툴리늄 톡신보다 복합 단백질이 5배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내성이 없는 보톡스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제오민의 원리는 보툴리늄 톡신을 순수하게 정제해서 추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이 포함되다 보니까 더 가격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것이라고 무조건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코어톡신이라는 제품은 제오민과 똑같은 원리로 보툴리늄 톡신만을 순수하게 정제해낸 제품입니다. 보톡스 내성에서 제품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용량 그리고 간격인데요. 실제로 너무 많은 용량 300유닛 이상을 맞았을 때 보톡스 내성이 많이 생긴다는 연구도 있고요. 간격 역시도 무분별하게 맞을 경우엔 내성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톡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보톡스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해서 이마에 주사를 했을 때 눈썹이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대칭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근에 주사를 했는데 이게 입꼬리 근육까지 마비를 시킬 경우에는 한쪽만 비대칭적으로 웃지 못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좋아지겠지만 추가적인 의사의 리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 주위 근육에 주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눈을 감기 힘들거나 뜨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근육의 힘이 과도하게 풀려서 기능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금방 좋아집니다. 필러의 경우처럼 보톡스는 혈관에 주사한다고 해서 실명이 되거나 하는 심각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보통은 멍이 드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보톡스 계속 맞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간격만 3에서 6개월,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텀을 두고 맞는다면 계속 맞아도 무방합니다. 혹여 내성이 이미 생긴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 보툴리늄 톡신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3년 정도 모든 보톡스 치료를 쉬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보톡스 맞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 있나요? 하는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의 경우는 안정성이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신경근 질환자 혹은 보톡스와 상호작용하는 특이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보톡스 중독 혹은 보톡스 체내 잔존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톡스 자체는 중독이나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고요. 필러처럼 체내의 일부가 잔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보톡스는 단순히 예뻐지는 주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근육을 조절하는 의학적 도구라고 보는 게 맞죠. 따라서 단순히 싸고 쉽게 맞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적절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의사에게 적절한 용량, 적절한 사용법에 의해서 정확한 시술 위치에 주사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추가로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보톡스에 대한 추가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는 치중진담의 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